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접영을 할 때 참 애매한 구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물을 I자 형태 또는 S자 형태에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인데요. 그러나 물 잡는 형태를 자세히 보면 사람들마다 제각각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근력, 유연성, 기술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는 나름 한 번의 일자로, 즉 I자 형태로 물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은 S자 형태로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접영 고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I자? S자? 물을 그냥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기본 전제는 I자 형태로 단순히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을 타면서 S자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요. 스케이트 드릴 훈련 같은 경우 물을 최대치로 모으기 위해 팔을 큰 S자 형태로 만들어 몸을 멀리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벌려서 당겨오는 이 S자 물잡기의 치명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수킥 타이밍이 느려진다, 어렵다 두 키워드로 설명됩니다. 50m 단거리 접영 시합에서 팔을 벌리고 당기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글라이딩 후 지체 없이 한 번에 당기는 I자 형태의 물잡기는 팔을 벌리는 시간을 아끼며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슴을 누르며 엉덩이를 띄운 불편한 자세가 그들에게는 저항을 줄이고 최대 속도를 유지하게 도와주지요. 팔이 회전되고 입수되는 순간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캐치 동작으로 연계되어야 더 많은 스트로크 횟수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아니 나 배울 때는 글라이딩 길게 해라 했는데요. 여기서 글라이딩을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훈련이죠. 선수들은 마음만 먹으면 글라이딩을 길게 또는 짧게 통제할 수 있으며 단거리, 장거리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50m 접영은 23초에 끝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글라이딩을 길게 하고 팔을 벌려서 당길 이유가 없지요. 접영에서 가장 빠른 구간은 돌핀킥을 제외한 물속 풀 동작에서 피니시 동작에서 추진력이 나오게 됩니다. 긴 글라이딩을 줄이고 당기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I자 형태의 물잡기로 꾸준히 나가야 더 자주 팔을 당기게 됩니다. 물론 훨씬 힘들고 어깨 빠질 듯 아플 수 있지만 기록 갱신을 위해 숭고한 희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대를 나가지 않고 속도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면 팔을 벌려서 당기는 접영, 즉 S자 형태가 효율적이겠죠. 몸은 천천히 물속 깊이 내려가 올라오는 상승 타이밍에 맞춰 45도 아래 방향으로 물을 누르며 출수킥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 몸이 올라오면 됩니다. S자 물잡기는 타이밍 부분에서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I자 형태로 뒤로 당기며 출수킥을 차는 것은 비교적 심플하죠. 물론 디테일하게 허벅지 가까이 스치는 부분에서 출수킥가 차야 됩니다 라는 주문까지 넣는다면 복잡하지만 S자 형태에 비하면 심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 드릴 훈련은 당기는 동작, 출수킥, 입수킥 타이밍 등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며 문제점 파악과 함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팔을 벌리는 S자 물잡기 상에서 미리 출수킥 안합니다. 벌려서 몸쪽 가까이 팔이 당겨오면서 허벅지 가까이 팔이 왔을 때 발등을 누르게 되지요. 몸을 벌려서 몸쪽으로 갖고 오면 물속에서 시간을 끌며 어깨 회복은 물론 벌리는 부분에 가속도가 붙어서 덜 힘들게 팔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요. 다만 지금 영상처럼 출수킥을 미리 차지 말고 팔이 벌려서 몸쪽으로 당겨오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초급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추는 부분이 가장 힘들기에 처음부터 S자 물잡기 형태로 배우게 되면 머리 과부하가 발생하는데요. 한팔 접영 배우고 양팔 접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단순하게 뒤로 밀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길게 글라이딩하고 팔을 당기면서 팔꿈치는 구부러지며 출수킥 타이밍을 확보하는 것이죠. I자 형태로 말이죠. 벌려서 당기는 S자 물잡기를 처음부터 잘해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S자 물잡기 시도 기회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재줘서 써먹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S자 물잡기, I 물잡기 종류별로도 연습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연습에서 S자 물잡기를 자꾸 하라면 어깨에 과부하가 걸려 부상의 위험성이 커지며 지속적 연습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오른팔 1회, 왼팔 1회, 양팔 저병 1회를 하면서 이 벌려서 물을 잡는 감각을 길러봅니다. 한 팔은 물을 비교적 쉽게 당길 수 있기에 I자 형태로도 잡아도 문제가 없지만 양팔은 두 손으로 물을 잡아 상체 출수가 나와야 하기에 물속에서 물을 잡는 순간부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애초 기본 근력이 좋은 사람들은 S자 물잡기보다 I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리를 가도 어깨 통증이 없거나 무리가 오지 않는다면 한 번에 물을 당겨 더 빠르고 폭발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병 고수들은 환경에 따라 다양히 사용합니다. 어깨 피로도를 분산시키고 먼 거리 이동 시 S자 물잡기와 함께 글라이딩을 길게 시도할 것이고, 짧은 거리 폭발적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글라이딩은 짧게 I자 형태로 빠르게 물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 평소 나에게 I자 형태가 편하냐 S자가 편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더 자주 사용한 형태를 선호하겠죠. 우리는 매번 저병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유형, 배형, 평형을 함께하면서 수영 자체를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저병 I자 형태의 물잡기가 낫냐 S자 물잡기가 낫냐의 문제는 비교 불가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다면 I자, S자를 논하기보다 몸이 수평에 가깝게 이동하는 저병 자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앞서 I자 형태가 더 빠른 템포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본 전제는 몸이 수평 가까이 이동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맞게 됩니다. 엉덩이와 다리가 한참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에서 단순 I자 형태의 물잡기는 속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며 완주가 전부가 아닌 어떻게 가느냐 그 과정이 진정 알맹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I자 형태가 무엇이고 S자 형태의 물잡기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자 형태의 장점은 물을 한 번에 당겨 출수킥 타이밍 맞추기가 좋습니다. 초급 입장이고요. 빠른 템포로 당길 수 있어 속도 측면에 효율적인 것은 고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I자 형태는 그만큼 물을 무겁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깨 피로도가 빠르게 찾아오며 부상 위험성이 커지는 단점도 존재하지요. S자 물잡기 형태는 물을 벌려서 당겨오기 때문에 벌리는 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어 비교적 쉽게 물을 당길 수 있게 됩니다. 저병으로 먼 거리 이동 시 글라이딩을 길게 하여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저병 200m를 예시를 들고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성을 낮추지요. 그러나 초급 입장에서는 출수킥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에 단거리 기록을 내기에도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고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병할 때 한 번에 당기는 I자 형태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여유있게 벌려서 당기는 S자 물잡기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